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대념척용의 법념조에 속한 네 번째 소분류 칠각지에 대해서 독송했습니다. 이제 6시 16분 되었습니다. 신수신법 사념처로 구성된 대념적용 중에 이제 법념처에 속한 5개의 소분류, 뭐 5개의 소분류니까 원판 5개가 있다. 각각의 소분류를 하나의 원판이라고 보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법념처도 수념처처럼 현상들 가운데서 현상을 이어본다 라고 각각의 원판들을 복수로 나타내고 있죠. 복수라는 건 뭔가요? 이 소분류된 하나의 원판이 그냥 통으로 하나가 아니고 몇 가지 조각들이 한 조각들로 구성된 원판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법념조에는 5가지 원판, 소분류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5가지 장애죠. 그러니까 장애라고 하는 원판이 5개의 조각으로 구성되었다. 복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치온이죠. 오치온이라는 두 번째 원판이 색수상행식 오온 5개의 조각으로 구성됐다. 그리고 세 번째 소분류 내외 입처에서 생겨나는 족쇄죠. 그런데 내외 입처가 안입이설신의 6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 독송한 칠각지 네 번째 원판도 7가지 깨달음의 요소 7개의 조각으로 구성되었다. 이제 내일 독송할 사성제는 어떤가요? 역시 사성제라는 5번째 소분류 이 원판도 고집, 고멸, 고성도 4개의 조각으로 구성되었다. 네, 요런 구성을 일단 우리가 보는 거는 뭐 어쨌든 이 경에 그 신수신법 사념처가 몇 개의 소분류 원판으로 구성되었을까? 후렴에 의해서 구분되는가? 그럴 때에 각각의 원판이 몇 개의 조각으로 구성되었는가? 그러면 내가 지금 직접 보는 직접적인 구체적인 대상은 무엇냐? 라고 하면 바로 그 조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저께 보았지만은 5가지 장애 이러면 그 장애 5가지를 포괄해 가지고 말하지 않고 제각각으로 소유의 관심이면 소유의 관심이라는 하나의 조각을 구체적 대상으로 해서 이 하나 소유의 관심이라는 요 조각이 있을 때 있다고 빠자나띠 분명히 안다. 없을 때 없다고 분명히 안다. 없던 것이 생겨나서 있게 되면 생겨났다고 분명히 안다. 생겨나 존재하던 것이 버려지면 버려져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분명히 안다. 버려진 것이 이후에 다시 생겨나지 않으면 다시 생겨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한다. 요렇게 법념처의 그 법들을 이어보는 테크닉을 말해주잖아요. 오치온에 대해서는 이제 빠자나띠라는 개념 없이 그 생겨남 자라남을 그러니까 생겨난 무너짐을 색수상행식 그게 참 좀 이건 애매해요. 오치온
오치온에서는 하여간 색수상행식 오온인데 이걸 거의 통합된 하나의 개념으로 그 현상들에서 현상을 이어보면서 안팎 이렇게 후렴으로 바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구조다라는 걸 우리가 어저께 좀 주목을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보기로 하고 어쨌든 현상들에서 현상을 이어본다 라고 하는 요 표현이 동일하니까 역시 색수상행식 오온을 뭐 통합된 하나의 개념으로 제시되지만 거기서 지금 당장 볼 때는 색이라고 하는 색온 요 하나의 조각을 대상으로 이렇게 색이 생겨난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나서 색이 존재한다. 이런 색이 이렇게 자라난다. 이 색을 대상으로 이런 과정으로 괴로움이 생겨난다. 이렇게 색이 줄어든다. 색을 대상으로 이런 과정으로 괴로움이 소멸한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 요게 색이라는 조각에 대해서 관찰하는 거죠.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동일하게 각각의 조각을 구체적 대상으로 관찰하는 것.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어제도 보았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세 번째 소분류가 비구는 육내외 입처의 현상들에서 현상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라고 했죠. 어떻게 비구가 육내입처의 현상들에서 현상을 이어보면서 머무는가 라고 했어요. 어제 아침 독송은 내입처까지 요 족쇄 부분까지를 독송했지만 시간 관계상 그 좀 설명은 오늘 독송한 칠각지 부분과 함께 묶어서 설명하겠다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육내외 입처의 현상들에서 현상을 이어보는 이야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안을 꿰뚫어 알고 색들을 꿰뚫어 알고 이 두 가지를 연하여 생기는 족쇄를 꿰뚫어 안다. 생겨나지 않은 족쇄가 생겨나면 생겨났다고 분명히 알고 생겨난 족쇄가 버려지면 버려졌다고 분명히 알며 버려진 족쇄가 이후에 생겨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안다. 라고 해서 안입이 설신의의 6개의 조각으로 동일하게 반복이 된다. 자, 그랬을 때 이 세 번째 소분류는 사실은 뭐 육내위처입니까? 육외입처입니까? 이렇게 접근할 거는 아니죠. 육내입처 그리고 육외입처를 각각을 꿰뚫어 한다 라는 것은 선행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해서 조건으로 생겨나는 족쇄를 꿰뚫어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소분류에서 그 중심 개념은 내입처나 외입처가 아니고 족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족쇄라는 것이 어디서 생기느냐?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해서 생겨난다. 라고 해서 내입처, 외입처도 꿰뚫어 알아야 하는 거고 그런가 하면 중심 개념은 족쇄다. 그래서 이렇게 내입처, 외입처에서 생겨나는 족쇄라는 개념을 세워놓고는 이 족쇄에 대해서 족쇄 자체를 꿰뚫어 알고 그 다음에 생겨나지 않은 족쇄가 생겨나면 생겨났다고 분명히 알고 생겨난 족쇄가 버려지면 버려졌다고 분명히 알며 버려진 족쇄가 이후에 생겨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안다. 이렇게 되었어요. 앞에 5가지 장애에서는 그 5가지 장애의 각 조각들을 딱 말하면서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없는 것에서 생겨나면 생겨났다고
이렇게 단계를 말해주는데, 이제 족쇄에서는 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요 부분 대신에 이제는 족쇄를 두고 족쇄를 생겨나게 하는 두 가지 조건, 요 세 가지 모두에 대해서 꿰뚫어 안다. 자, 여기서 이제 꿰뚫어 안다라는 이 번역이 무엇의 번역인가요? 빠자나띠의 번역이죠. 앞에서는 빠자나띠를 분명히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왜 여기서 꿰뚫어 한다 라고 번역했을까? 자, 우리가 빠자나띠, 빤냐, 그러니까 자나띠, 알다라는 동사에 빠가 붙어서 만들어진 말이죠. 요거 뭔가요? 니아라고 하는 알물 말할 때 니아나, 또 윈냐나, 식 이래 될 때 빤냐라고 하면 바로 지혜라고 하는 현상적인 것은 분명히 안다. 사실의 측면에서는 무상고 무아의 관점으로 꿰뚫어 한다. 빛을 비춘다. 무상고 무아의 빛을 비춘다. 네, 요렇게 빤냐라고 하는 것이 윈냐나, 식과 다르게 지혜라고 번역되는 것. 이 지혜라는 것이 현상의 영역에서는 분명하게 아는 거고, 사실의 영역에서는 꿰뚫어 아는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래서 빤냐의 동사형인 빠자나띠, 그대로 현상의 영역에서 쓰일 때는 분명히 안다 라고 번역하고, 요게 사실의 영역에서 쓰일 때 꿰뚫어 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5가지 장애 같으면 뭐 소유의 관심, 진해, 해태혼침 요런 장애들은 있다 라고 그 현상적으로 요게 소유의 관심이다, 요게 진해다, 요렇게 그 현상을 그대로 아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안색, 족쇄 요렇게 나올 때는 요게 눈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조건들이 결합해서 눈이라는 상태가 되어 있는가. 식과 근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결합해서 처라고 하는, 안처라고 하는 요런 처가 생겨나는 것. 이렇게 조건들에 의해서 결합되는 요런 상황까지를 사실의 영역으로 안다라고 해서 꿰뚫어 안다라고 빠자나띠를 번역했다라는 거. 하여간 빠자나띠라는 하나의 동사가 경우에 따라서 분명히 알다 또는 꿰뚫어 알다, 이렇게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럴 때 안을 꿰뚫어 알고 색들을 꿰뚫어 알고 이 두 가지를 연하여 생기는 족쇄를 꿰뚫어 안다라고 했어요. 앞에서 있으면 있다고 분명히 알고 없으면 없다고 분명히 아는 대신에 이렇게 꿰뚫어 아는 이야기로 이제 전환이 됐죠. 자, 그럴 때 이제 여기서는 안이비설신의 융내입처가 무언지 꿰뚫어 알자라는 거,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는 것으로의 내입처, 융내입처, 나라는 존재 상태, 이런 거를 지혜로서 꿰뚫어 한다, 요거고. 색들 이러면 뭔가요? 육외입처라고 하는 이 대상들이 어떤 것들인지, 포괄해서 말하면 하나의 물질, 오온으로 보면 색, 수상, 행, 색, 성향, 미, 촉까지는
색수상행식 오온의 색에 속하고, 법으로 가면 이제 오온 중에 남아있는 수상행이 되는 뭐 요런 부분을 정확하게 꿰뚫어 안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는 이렇게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하여 생기는 족쇄를 꿰뚫어 안다 이랬는데, 그럼 족쇄는 무엇일까? 자, 족쇄는 무엇일까? 자, 요 부분 우리 초기 불교 백일법문에서 그 정리한 바가 있어요. 자, 보면 족쇄에 대해서 35번 상류따 232번 꼬티카경에서 이제 도반꼬티카요, 안이 색들에게 족쇄가 아니고 색들이 안에게 족쇄가 아닙니다. 이 둘을 연하여 생기는 욕탐이 거기서 족쇄입니다 라고 하거든요. 요거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소 두 마리가 있을 때 이 소 두 마리를 농사를 위해서 하나의 멍에를 가지고 묶었죠. 그래가지고 소 두 마리를 앞장 세워서 밭을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소 두 마리가 있고 거기에 멍에로 구성돼서 함께 나아가는데, 이때에 한쪽 소와 한쪽 소가 그대로 족쇄에 이어서 소 두 마리가 그대로 하나의 존재가 되어가지고 밭을 가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소 두 마리는 따로 있어요. 다만 그것을 멍에로서 묶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이때에 각각의 소가 족쇄요, 아니면 멍에가 족쇄요, 요런 비유 상황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꼬티카경에서 마하꼬티카 존자와 사리푸타 존자 간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죠. 도반사리푸타요, 안이 색들에게 족쇄입니까? 색들이 안에게 족쇄입니까? 내지 의가 법들에게 족쇄입니까? 법들이 의에게 족쇄입니까? 라고 하면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대답을 하죠. 도반꼬티카요, 안이 색들에게 족쇄가 아니고 색들이 안에게 족쇄가 아닙니다. 이 둘을 연하여 생기는 욕탐이 거기서 족쇄입니다. 내지 의와 법들에게 의가 법들에게 족쇄가 아니고 법들이 의에게 족쇄가 아닙니다. 이 둘을 연하여 생기는 욕탐이 거기서 족쇄입니다. 예를 들면 도반이요, 검은 황소와 흰 황소가 하나의 줄이나 매듭에 의해 묶여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검은 황소는 흰 황소의 족쇄고 흰 황소는 검은 황새의 족쇄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은 바르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반이요, 검은 황소는 흰 황소의 족쇄가 아니고 흰 황소는 검은 황소의 족쇄가 아닙니다. 하나의 줄이나 매듭에 의한 묶임, 그것이 거기서 족쇄입니다. 요렇게 족쇄라는 개념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검은 황소, 흰 황소가 무엇의 비유인가요? 육내입처와 육외입처, 요 두 개를 각각 소에 비유하고, 이때의 육내입처도 족쇄가 아니고 육외입처도 족쇄가 아니에요. 이 두 마리 황소를 묶고 있는 끈이나 매듭이 족쇄요 라고 해서 내입처 외입처를 묶고 있는 것, 그것이 족쇄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욕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욕탐 뭔가요? 네, 1차 인식에서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하는, 자의하는, 내입처가 외입처를 자의해서 식을 만든다. 요때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게 욕탐이죠. 그래가지고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오는 요런 인식 과정은
작의 가운데 비열이 작의 이렇게 말하고 잘 제어돼 가지고 말하자면 욕탐이라는 족쇄를 풀어버리면 끊어버리면 두 마리 황소가 자유로워지죠. 그거 관심이 무탐무진 무치를 싣고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면 열이 작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1차 인식에서 하나의 객관 외입처를 놓고 두 개의 공동주관 내입처는 삶의 골격의 관점에서 주관이고 욕탐이 삶의 질적 측면을 결정하는 요소로서의 공동주관 이렇게 되죠. 물론 그 공동주관인 욕탐은 알겠는데 왜 경은 그것을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해서 생겨나는 족쇄라고 하느냐. 내입처, 외입처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족쇄라고 해야 하지 않느냐. 뭐 이래 말할 수 있지만 이거야 내입처, 외입처에서 진행되어 가지고 순환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안과 색을 연한 삶의 과정에서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3, 4화합 촉, 안촉을 해서 안촉에서 생겨나는 수. 그러면 이어가지고 이제 대상을 관점으로 하는 색애. 그러면 색에 대한 행위 과정이 진행되어 가지고 욕탐으로 참여하는 네, 요런 과정이기 때문에 안과 색을 연하여 순환해 가지고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욕탐은 안과 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안을 꿰뚫어 알고 색들을 꿰뚫어 알고 이 두 가지를 연해서 생기는 족쇄, 즉 욕탐을 꿰뚫어 안다. 이렇게 족쇄라는 것에 대한 이해 위에서 이 족쇄를 놓고 이제 법념처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이 뭔가요? 일단은 12연기적으로 삶에 대한 이해로서 꿰뚫어 아는 것이 선행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입처, 외입처, 욕탐이라고 하는 1차 인식의 이 두 가지 공동주관과 하나의 객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꿰뚫어 아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이 구조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요런 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이제 족쇄를 이어보는 일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꿰뚫어 아는 것을 선행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부터는 뭔가요? 이렇게 꿰뚫어 알려진 족쇄를 놓고 이 족쇄가 법념처의 전형이죠. 생겨나지 않은 족쇄가 생겨나면 생겨났다고 분명히 알고 자 여기서도 이제 생겨났다고 분명히 안다 라고 하는 요것도 뭔가요? 빠자나띠를 쓰죠. 그러면 요건 뭐죠? 안과 색과 족쇄를 꿰뚫어 안다. 요거는 지금 눈앞에 있는 현상을 분명히 안다라는 개념과 다르게 그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그 속성을 꿰뚫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생겨나지 않은 족쇄, 없었던 족쇄가 생겨나면 이렇게 족쇄라는 것이 욕탐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생겨났다, 생겨나서 있는 상태가 되었다 하는 요거는 현상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동사인 빠자나띠를 앞에서는 꿰뚫어 알다라고 번역하고 이제 뒷부분에서는 분명히 안다라고 번역의 차이를 두었죠. 그래서 생겨난 족쇄가 버려지면 버려졌다고 분명히 알며 버려진 족쇄가
이후에 생겨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한다. 5가지 장애 같으면 있다, 없다. 없던 것이 생겨났다. 생겨난 것이 버려졌다. 버려진 것이 이후에 생겨나지 않는다. 요렇게 그 수행에 의한 정계 상태를 분명히 아는 거에서 이제 족쇄의 부분은 앞에서 내입처, 외입처, 족쇄 요 우리가 관찰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꿰뚫어 아는 것이 선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없던 것이 생겨나면 생겨나서 있는 것이 버려지면 버려져서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 요런 상태를 현상적으로 분명히 한다. 네, 요게 족쇄에 대한 그러니까 족쇄라고 하는 6개의 조각으로 구성된 하나의 원판 소분류 요거를 이어보는 법념처의 3번째 테크닉이다. 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그래도 더 알아야 되는 건 뭔가요? 족쇄라고 말하는데 이 족쇄가 꼬티카경에 의하면은 욕탐이 족쇄예요. 그런데 이 족쇄를 또 다른 관점에서 정의하는 것. 뭐 족쇄 이러면은 뭐 여러분 5단계의 낮은 단계의 족쇄 5가지, 5하분결 그러고 높은 단계의 족쇄 5가지, 5상분결. 그래서 합해서 10가지 족쇄가 있다. 뭐 요 부분은 우리가 잘 알죠. 자, 그래서 보면 앙구타라 니카야 열의 모음의 13번 족쇄경이죠. 비구들이여 이런 10가지 족쇄가 있다. 무엇이 열인가?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 5하분결과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 5상분결이다. 무엇이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인가? 유신견, 의심, 기금치, 소유의 관심, 진해이다. 이것이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이다. 무엇이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인가? 색탐, 무색탐, 자기화, 들뜸, 무명이다. 이것이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10가지 족쇄가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족쇄라는 것이 지금 내입처, 외입처 요 자리에서 공동주간이라는 요 부분을 직접 뭐 제한적으로 말할 때는 꼬티카경에서 욕탐이 찬다라가 요게 족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족쇄경에서는 삶의 과정을 포괄해 가지고 족쇄라는 것이 꼭 거기 욕탐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삶의 과정 전체에서 소유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붙잡아 매는 것. 그런 족쇄가 있고 그런가 하면 존재로부터 벗어나 해탈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매는 족쇄가 5가지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가 유신견, 의심, 기금치, 소유의 관심, 진해 이래 되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뭔가요? 소유의 관심, 까마찬더가 있죠. 까마찬다가 뭔가요? 찬다라가 욕탐 중에 욕탐, 찬다, 관심이 라가, 탐을 싣고 있는데 요 탐이라고 하는 것이 욕탐, 색탐, 부색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 욕탐, 욕계 수준의 소유적인 탐 요거를 싣고 온 상태를 뭐 원래는 말하자면 찬다 더하기 까마라가 요래 돼야 되는데 요것을 지칭해가지고 줄여가지고 까마찬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소유의 관심이라는 것은 그 욕탐 가운데 존재의 상태,
색탐, 무색탐 요 부분은 배제하고 소유의 상태. 까마라가 만을 지시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소유의 관심으로 꼬티카경이 말하는 그 족쇄가 포함되면서 유신견, 의심, 개금치, 소유의 관심, 진해 이렇게 5단계를 말해요. 요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게 뭔가요? 이 족쇄를 얼마만큼 끊어냈느냐에 따라서 성자의 경지가 정의되죠. 그래서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 가운데서 유신견, 의심, 개금치 요 3개를 끊어내면 예류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 3개를 끊은 상태에서 탐진치가 옅어진 어느 경지를 일례자 부르고, 그 다음에 소유의 관심과 진해까지를 포함한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모두 끊어내면 불안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불환자라고 하는 이 성자의 경지는 뭐 예류자에서 벌써 유신견, 의심, 개금치 다 끊어졌고, 그 다음에 소유의 관심 진해에 있는데 진해보다는 소유의 관심이 더 근본적인 족쇄죠. 그래서 불환자의 경지는 결국은 소유의 삶, 소유적인 삶을 완전히 끊어내면 불환자다. 요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초선만 들어가면 불환자인가? 초선이 6개를 넘어섰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늘 말하는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 얻어진 어떤 성과냐, 아니면 그 성과가 완성돼서 삼매의 제약이 없는 일상이 그런 경지에 들어있느냐, 요 차이를 보아야 하죠. 여실직연,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의 깨달음, 해탈직연, 삼매라는 제약이 해소된 일상의 깨달음으로의 완성, 요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환자는 삼매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소유적인 영향이 완전히 해소된 요런 경지가 불환자다라는 걸 말할 수 있죠. 그럼 불환자다음에 이제 하나의 남아있는 경지 아라한이잖아요. 아라한은 누굴까요? 바로 색계 무색계 존재의 영역, 이 존재에 대한 족쇄가 완전히 끊어진 것. 삼매 위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이 존재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난 요런 해탈된 삶이 실현되면 아라한이죠. 그럴 때 바로 이 존재에 묶어내는 5가지 족쇄가 높은 단계의 족쇄 5가지죠. 그래서 색탐, 무색탐, 방금 말씀드렸지만 욕탐이라는 것은 소유의 관심, 이래서 오하분결에 속해서 그거 완전히 끊어내면 불환자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거는 색계, 무색계에 속한 탐, 존재의 영역에 속한 탐이죠. 색탐, 무색탐이 높은 단계의 족쇄,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자기화, 들뜸, 무명이라고 하는 근본에서 작용하고 있는 3가지 족쇄죠. 그래서 합해서 색탐, 무색탐, 자기화, 들뜸, 무명, 이런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 오상분결이 있고, 이것까지를 일상에서 완전히 끊어냈다 라고 하면 해탈직연, 아라한, 이렇게 되는 거죠. 족쇄에서는 꼬티카경이 말하는 공동주관인 욕탐이 족쇄다 라는 부분을 요 6내외 입처의 현상들에서 생겨나는 족쇄, 이렇게 우리가 1차 인식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하나. 그런가 하면 족쇄경이 말하는 10가지 족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특히 소유의 관심과 색탐, 무색탐 요런 구분을 통해 가지고 소유적인 삶에서 완전히 일상이 소유에서 벗어나면 불안자다. 그리고 색계, 무색계, 색탐, 무색탐을 필두로 해서 무명까지 요런 그 존재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 해탈된 삶이 실현되면 아라한이다. 요런 성자에 대한 구분을 우리가 정확히 하는 일, 족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안이비설심의 라는 6가지 조각 가운데 어느 한 가지 조각을 구체적 대상으로 이런 족쇄에 대해서 꿰뚫어 알고 그것이 없던 것이 생겨나면 생겨나 있다라는 현상을 분명히 알고 버려져서 없는 상태가 되면 그 현상을 분명히 알고 버려져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 그 상태를 현상을 분명히 하는 요것이 세 번째 소분류 원판 족쇄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네 번째가 오늘 독송한 칠각지의 현상들에서 현상을 이어보며 머문다 라고 해서 깨달음의 요소 7가지가 있는 거죠. 깨달음의 요소 7가지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 이래서 7가지 깨달음의 요소인데 요거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요게 그대로 삼매 가는 길이잖아요. 자,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라는 거는 그대로 이게 아따피 삼파자노 사티마 사념저의 정형구문을 구성하는 수행의 본질이죠. 그래서 사티마라고 하는 것이 사티의 깨달음의 요소, 삼파자노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라는 게 택법이라는 깨달음의 요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법을 선택하는 거, 택법각지. 그리고 아따피 노력하는 거 그대로 정진각지. 아따피 삼파자노 사티마라고 하는 요 사념저의 정형구문의 중심에서 수행의 본질을, 그 수행의 테크닉의 본질을 말하는 이 세 가지가 깨달음의 요소에서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라는 그 앞부분의 세 개의 깨달음의 요소로 설명이 되죠.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아따피 삼파자노 사티마 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기본적으로 내 안에 5가지 장애가 버려졌다, 없다 라고 관찰하면서 요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죠. 관찰하면서 환희, 희열, 진정, 행복이라고 하는 이런 개발된 느낌이 생겨나서 더 진행되다가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든다 라고 해서 삼매로 연결되는 삼매 가는 길이 설명되죠. 요거 우리 그 앞에 독성집에서 보았죠. 어떤 목적경에서 보면 개라는 것이 뉘우침 없음으로, 그러면 뉘우침 없음의 목적으로 희열과 행복이죠. 이래 해가지고 삼매로 여실지견으로 해탈 이탐, 여모 이탐, 해탈지견 이래 나가는 거 기억하시죠? 바로 삼매 가는 그 길을 구성하는 개발된 느낌. 환희, 희열, 진정, 행복 해서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든다. 요 부분에서 희열이라는 것을 희각지로 제시하고 진정이라는 것을 번역의 차이입니다만은 경안각지, 원어는 똑같아요. 경안각지라고 깨달음의 요소로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뭔가요? 아따삐 삼파전어 사티마 해서
개발된 느낌의 과정. 그것이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개발된 느낌에 의해서 삼매에 들어진다. 삼매를 성취한다. 요거 정각지. 그러면 이렇게 삼매에 들어진 상태에서 초선의 수행 과정,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하는 것이, 초선 같으면 떨침에서 생겨난 희화락의 과정. 그리고 제2선 하면 이제 삼매에서 생겨난 희화락의 과정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제3선을 거쳐서 제4선이 평정이란 개념으로 제4선의 완성을 보여주잖아요. 삼매라는 깨달음의 요소가 더 진행되어 가지고 사실은 뭐 요 평정도 느낌의 한 가지죠. 그러니까 삼매 위에서 다시 2차적인 2차적인 개발된 느낌으로 평정까지를 가면 사각지. 7가지 깨달음의 요소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아따피 삼파전어 사띠마 해서 개발된 느낌의 과정으로 삼매에 들고, 그 삼매의 과정에서 평정까지로 완성되는 제4선이라는 깨달음을 위한 토대가 완성되는 요 과정. 요게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는 어떻게 돼요? 사념처로 장애를 밀어내면 장애가 밀려나는 그 공간을 칠각지, 깨달음의 7가지 요소가 채워진다. 그래서 7가지 깨달음의 요소가 마음에 충만하면, 장애가 완전히 밀려나가서 깨달음의 요소로 마음이 충만하면 이것이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 여실지견을 말하죠. 그 상태가 칠각지가 마음에 충만됐다, 칠각지를 닦았다라는 표현으로 1차 말하죠. 그러면 요 상태가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의 깨달음, 내 마음이 장애 없이 깨달음의 요소로 충만된.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요 상태를 여실지견 예류자라고 부르는데 삼매의 제약 위에 있는 거죠. 그 삼매의 제약을 이제 사마타 윗파사나의 과정으로 떨침과 이탐과 소멸의 과정, 쉼으로 기결되는 요런 또는 여모 이탐 소멸의 사마타 윗파사나의 과정으로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는 높은 단계의 5가지 족쇄를 해결하고 일상이 해탈된 삶으로 완성되면 해탈지견 깨달음이죠. 요렇게 우리가 7가지 깨달음의 요소, 칠각지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요런 이해가 없으면 칠각지에 대해서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8정도보다 더 높은 수행이 칠각지 수행이다, 뭐 이래 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 본 거죠. 하여간 칠각지라는 것이 칠각지를 닦는 거,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 거, 요런 닦아지는 요소가 칠각지고, 이렇게 칠각지를 닦아서 깨달음을 완성하는 게 1차적으로 삼매 위에서 마음에 충만케 하는 과정은 사념초고, 그것을 삼매라는 제약을 해소하고 일상이 깨달음의 요소로 사라지는 요 해탈지견으로 완성되는 과정이 사마타 윗파사나, 요렇게 되는 거지 칠각지 자체가 수행의 테크닉은 아니다 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알자고요. 자, 그렇게 이제 칠각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이제 법념처에서는 뭐 동일하게 나오죠. 염각지, 그러니까 칠각 깨달음의 요소에 대해서 있으면 있다고 분명히 알고,
없으면 없다고 분명히 알고, 생겨나지 않은 것이 생겨나면 생겨났다고 분명히 알고. 그런데 5가지 장애에서는 그건 부정적인 요소니까 이제 버려진 다음에 유지돼야 되지만, 칠각지는 긍정적인 요소이니까 생겨난 상태에서 버려지면 안 되죠. 생겨난 칠각지가 늘어나 충만하면 충만했다고 분명히 한다. 부정적인 요소로서의 5가지 장애는 생겨난 것이 수행의 과정에서 버려져서 없는 상태가 유지돼야 되고, 칠각지는 뭔가요? 긍정적인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던 것을 생겨나게 해가지고 생겨나서 충만하도록 요렇게 이끌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후렴에서 자라남의 법, 무너지는 법, 자라남, 무너짐의 법 요럴 때 자라남의 법이 바로 5가지 법념처의 소분류 중에 5가지 장애, 오치원, 족쇄 요 3가지는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자라남의 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버려져서 없는 상태가 유지되게 하는, 이제 요게 그 후렴에서 말하는 자라남의 법을 이어본다. 그리고 칠각지는 줄어든 무너지는 법이죠. 무너지는 법을 이어본다. 칠각지를 이어보는 수행을 한다. 자라남, 무너짐 내일 보겠지만, 사성제는 고진멸도에서 자라나는 측면과 무너지는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죠. 자라남, 무너짐의 법을 이어본다. 요렇게 우리가 배치를 하는 것, 그런 이유죠. 하여간 칠각지는 5가지 장애와 다르게 부정적 요소에 대한 이어보는 방법, 긍정적 요소에 대한 이어보는 방법, 요런 차이가 있다. 칠각지 무엇이냐? 사념처 수행에 의해서 제4선까지 진행되는 요 내용이다. 이런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